보도록 합시다. 자, 232쪽 경우의 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했던 건 방정식이다, 부정식이다, 이런 내용 다 끝났고, 함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알겠나요? 물표정이 밝아지네요, 그쵸? 자, 이제 딱 두 가지 남았어. 두 가지. 자,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뭐가 남았어? 경우의 수라는 게 남았고, 두 번째로 행렬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살을 붙이다 보니까 덩치가 커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행렬이라는 건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쉽습니다.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언제 배웠느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웠으면 배웠다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 경우의 수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새로운 걸 배워요. 아마도 배웠겠지만 순열이라는 것하고요.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사실 이 내용만큼은 처음 배웠지만 실질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그럼 뭐지? 합주회를 해? 네? 합주? 네. 밴드? 학기 끝나고. 시험 기간인데? 네. 우리도 그냥 안 하는데. 아니, 시험 기간인데 그거를 해? 네. 선생님이 시켜? 핸드폰에서 지랄하고 있네. 야, 시험 기간에 좀 빠지고 와. 너 선배들이 붙잡니? 하루 빠졌었어요. 선배들이 하라고 그래? 어떤 새끼 이름 돼? 애들이 뭐 이름 돼 어떤 새끼인지 내가 몇살 하면 착 흔들어 줄게 내가. 정신 나간 새끼 지는 공부하기 싫어도 남들 공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거는 진짜 진정한 선배가 아니지. 시험 기간에는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너 나중에 내년 선배들 그러지 마. 욕먹는다 부모님들한테 알았니? 네. 알았어? 뭐? 알았냐고 정세현. 알았지? 응. 보자. 자, 순열, 조합, 행렬, 압축답 세 가지만 남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개념 원리 232쪽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미리 말했잖아, 그쵸? 책 좀 잘 챙겨 다니라고요. 저 같이 보세요, 누구랑 껴안던지 봐야 됩니다. 지금 너 지금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또 프린트를 걸면 또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15분 늦게 시작해서 15분 늦게 끝났어요. 네, 들었어요? 네. 오늘 선생님이 미리 말해줄게요. 오늘 선생님 수업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249쪽까지 할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제 고2들도 늦게 끝났어요.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알겠습니까? 네. 잘 쫓아오세요. 이제는 시험 닥쳤기 때문에 이래저래 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개념을 RPM이라도 펴. 경우의 수 공책 피고. 자, 첫 번째 순열과 조합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예요. 자, 조심해야 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가지수야. 자, 첫 번째 분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동전 던졌어요. 동전 한 개 던졌어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죠. 그때 어떤 애들이 2분의 1이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건 확률이야. 너희들 확률을 언제 배워? 고3 때 배워요. 확률 안 나와. 경우의 수는 가지수야. 명심.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공부할 거냐? 지금부터 먼저 합의 법칙이라는 거 공부할 거고요. 자, 곱의 법칙이라는 걸 먼저 공부를 합니다. 합의 법칙은 뭐냐? 자, 두 사건,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을 어떤 때는 더할 것이고 어떤 때는 곱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경우의 수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볼게. 자, 김밥 천국 갔어요. 자, 김밥 천국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메뉴판을 쳐다보았어요. 쳐다보았더니 자, 라면 종류가 A라면, B라면, C라면, D라면 네 종류의 라면이 있었어요. 김밥도 있어요. 자, 김밥도 있습니다. X김밥, Y김밥, Z김밥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태준아. 네.
총 몇 가지 요리가 있어요, 현재? 7가지. 자, 이 중에서 하나만 먹어야 돼. 예. 그럼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아, 7가지. 7가지가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라면 4종류 중에 또는 김밥 3종류 중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라면 또는 김밥 먹는 거죠. 둘 중 하나 먹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주어라? 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합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 요걸 기억하자. 동시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 알겠나요? 자, 근데 예를 들어보자. 자, 고백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민이가 갔어. 난 하나 가지고 안 돼. 그쵸? 나는 라면 중에서 하나 처먹을 거고요. 김밥 중에서 하나 처먹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라면도 하나 처먹어야 되고 김밥도 하나 처먹어야 돼요. 그쵸? 그럼 몇 가지일까요? 경우의 수가. 라면 4종류 중에 하나 고르고 음. 김밥 3종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12가지. 12가지예요. 왜요, 선생님? 자, A 라면을 먹었다 가정할게. 그때 먹는 김밥 수 X 먹어도 되고요. Y 먹어도 되고요. Z 먹어도 되죠.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A 라면 먹었을 때도 3가지, B 라면 먹었을 때도 3가지, C 라면도 3가지, D 라면도 3가지. 모두 몇 가지? 12가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외곱치기라고 해요. 동시에 먹었잖아. A와 B를 동시에. 어떤 땐 더하고 어떤 땐 곱한지 알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가봅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우리 방학 때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하는 방법. 예.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 예? 한반도 지도죠, 그렇죠? 여기 어디겠어요? 그렇죠, 다 잘 알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부산. 그렇죠, 부산. 독도 그려주세요. 독도. 울릉도, 독도. 뭐, 여기는 뭐예요? 제주도. 제주예요. 자, 잘 봐, 이제. 계절 그리죠. 그래요? 네. 자, 서울에서 제주도를 부산을 먼저 가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타고 가요? 네. 비행기 타고 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타고 갈 거예요? KTX 타고 갑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너 차 없잖아. 네. 아빠 차지. 자, 잘 들어. 자, 부산에서 제주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고요. 수영. 그렇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 새끼는 꼭 수영하러 가라 할 거예요. 알겠어요? 나 확인할 거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제주로 직접 가는 방법이 하나 있죠? 비행기. 자, 비행기 있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제주를 가는 경우의 수를 알아볼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가지? 3가지. 3가지. 부산에서 제주까지 몇 가지? 2가지. 2가지. 자, 연속해서 이어서 가고 있죠? 네. 더한다, 곱한다? 곱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배 2가지죠? 네. KTX 비행기, KTX 배 2가지죠? 버스 비행기, 버스 배 2가지죠? 네. 총 몇 가지? 6가지. 연속해서 이어주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동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다. 무슨 법칙이다? 고배 법칙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직접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가지. 1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문제 갑니다. 서울에서 제주를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는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 거쳐 제주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서울에서 제주 직접 가는 방법 2가지가 있겠네. 맞아요? 다시 말하면 1번 또는 2번이 되겠죠. 5의 의미가 들어가네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 더해요. 각각 구해서 더해줍니다. 그럼 전체 몇 가지? 7가지. 7가지가 돼요. 자, 서울에서 부산, 제주를 갈 거랑 서울에서 제주를 가는 거랑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이해되겠니? 네.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떤 경우는 더하고 어떤 경우는 곱하는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 순열과 조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쪽 필수 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합의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실생활 문제로 거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이해하고 덤빕니다. 알겠지요? 자, 필수 1번 문제.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았다. 1번부터 보자. 1부터 100까지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1번 문제 볼게요.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야. 자, 12의 배수를 선생님이 기호로 A12라고 표현할게요. 13의 배수를 A13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각 몇 개가 있을까요? 먼저 12의 배수 몇 개인지 찾으나? 여기서요? 12의 배수 12, 24, 잠시만요. 30을 계속 가겠죠, 그쵸? 네. 그럼 12 곱하기 얼마까지 해볼 수 있을까요? 8이죠. 그럼 8 하면은 96되나요? 그쵸? 8개입니다. 어쨌든 8개 됩니다. 어디까지? 96까지. 괜찮지? 자, 13의 배수는 13, 26, 39 이렇게 커져가겠죠? 얘는 몇 개예요? 7개예요. 3, 7, 21, 91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러면 12의 배수는 8개, 13의 배수는 몇 개? 7개. 따라서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몇 개? 총 15개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2의 배수를 A2라고 하고요. 5의 배수를 A5라고 했습니다. 자,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2, 4, 6, 8 해서 어디까지? 100까지죠. 짝수니까 모두 몇 개가 만들어져요? 50개가 되네요. 자, 5의 배수 알아볼까요? 5, 1은 5, 5, 20, 5, 35 커져가서 마지막 역시 100으로 딱 끝나네요. 그쵸? 몇 개 나오나요? 20개가 나오죠. 역시 똑같아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더한다 곱한다?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더했더니 몇 개가 되겠어요? 70개가 되겠죠. 됐죠?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진짜로? 네. 자, 겹친 게 나왔네요. 요거 조심. 자,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게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무슨 수의 배수? 바로 10의 배수죠. 10의 배수.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공배수 찾는 거죠. 네. 공배수 찾으면 되죠. 정민이 벌써 잘 준비한다? 자, 얼굴에 손 떼주고요. 자세 바르게 앉으세요. 자, 일단 잘 기억하세요.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된다는 말은 10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그럼 10부터 시작해서 20, 30 해서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100까지 해서 10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10의 배수들은 위에도 들어가져 있고 아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 번씩 센 거잖아. 이해돼? 장소연 이해돼? 몇 번씩 셌다고? 두 번 셌다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한 번 빼주면 되겠네요. 한 번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명심. 그럼 선생님 위에 거는요? 자,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수 찾아보자. 1부터 100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집합 배워요. 집합 배우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 그림 이렇게 서로 빵빵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서로 겹친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져요. 나중에 집합할 때 다시 또 나올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알겠나요? 자, 3번의 별표치입니다.
3번 별표 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3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보세요. 백과 서로 소인 그렇죠. 백과 서로 소인수예요. 그래서 2번 푼 거예요. 자, 우리 서로소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냐? 백과 서로 소인 수의 개수예요. 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 푼다고요. 자, 정리 잘해놔. 정민이. 넌 공책도 없어 또? 네, 있어요. 써, 이 새끼야, 그럼 이거라도. 자,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100과 서로 소인수 찾으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럼 10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니다.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죠. 됐어? 그럼 서로서가 뭔지 알아야 돼. 서로서가 뭐야?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 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서로 합니다. 예를 들면 4와 9 나눠보세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없죠? 네. 최대 공약수가 누구야? 1이에요. 이걸 서로서 관계라고 불러요. 만약에 6과 8이야. 뭘로 나눌 수 있어?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서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100과 서로서가 되기 위한 수는 어떤 수냐? 2의 배수 빼고요. 5의 배수 빼면 되겠네? 맞아? 다시 말해서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빼고 모두 빼자. 5의 배수를 몽땅 빼라 이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방금 구해놓은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몇 개였어 방금? 60 그렇지 60개잖아요. 방금 구해놓은 게 그거죠. 따라서 지금 100과 서로 소인 수는 전체 100개에서 빼면 돼요. 물론 자신 있는 사람 찾으세요. 1, 3, 뭐 찾아가도 돼요. 뭐 까짓 거 40개 찾으면 되지. 그치?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빼주자고요. 100에서 60개를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합의법칙, 부배법칙은 시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돼요. 과정. 알겠지요? 이해되겠지?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좀 칩니다. 아이씨, 힌트 주세요. 안 들어가네. 잠시만. 잠깐 중고 탈게.